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시장 속에서 정말 불기둥을 뿜어낸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마가 형성이 됐죠. 여러분들은 관련한 투자를 일단 하고 계신지, 그래서 관련된 테마주까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연결고리가 과연 있는지 궁금해서요. 오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토큰 증권의 법제화 테마 어제 급등을 했죠.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 조각 투자 정말 하시고 계신지, 혹은 관심이 있으신지, 혹은 몰랐던 분들은 조각 투자가 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법안 폐기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한번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테마도 엄청나게 형성이 됐던 기억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폐기로 중단이 되면서 오리무중에 빠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법제화 작업을 재개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토큰 증권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디지털 자산 형태로 무언가를 발행을 해서 우리가 그걸 토큰 증권을 활용해서 다양한 자산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토큰 증권 발행을 통해서 미술품, 부동산, 더 나아가서 한우 투자도 하고요. 다양한 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덩치 큰 걸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쪼개서 나눠서 소액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었던 부분이 아쉽게도 임기가 끝나면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돼서 이게 다시 한번 재법제화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이번에는 제재 사항이나 이런 세부 시행령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법제화 작업에 마침표를 찍느냐가 관건이죠. 바로 그리고 오늘입니다. 9월 4일에 관련한 세미나도 예정돼 있는데요.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법을 입법하기 전에는 이런 세미나가 굉장히 자주 열리고요. 시장에서는 테마가 형성될 때 이러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불기둥을 뽑아내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영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테마 하나 가지고 또 수급이 집중되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좀 볼 법한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법제화 작업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쭉 보니까 가장 법제화가 빨리 된 곳이 유럽이더라고요. 유럽에서는 프랑스며 할 것 없이 굉장히 빠른 그리고 관련된 시장이 이미 잘 형성이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는 연방증권법으로 현재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STO의 그 금융상품 거래법을 적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각국에 적용하는 법은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도 미리 지금 대비해서요. 벌써부터 관련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다들 이제 만발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지금 토큰증권 실무협의체 워킹그룹을 결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하나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MTS에 이미 STO 거래 관련한 탭을 신설할 예정이고 이미 탭을 신설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관련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보만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런 대체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이 조각 투자가 각광을 받을지 여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대입시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쪽에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원자재, 금, 음원, 투자할 수 있는 거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대체 자산 투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확대가 된다면 음원, 미술품, 부동산 이런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자산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눠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MZ세대들이 또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소액으로 낮은 가격대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조각 투자 플랫폼이 금융권과 손을 잡고서 안정성을 좀 보장하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한우 투자하는 다른
앱이 따로 있어서 내가 여기에 내 돈을 넣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완전함이 갖춰지면은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각투자 토건 시장 관련한 시장의 전망을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2030년까지 엄청난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각투자 관련해서는 마냥 좋기만 할까요?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관련 테마는 과연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구심을 품고 지켜봐야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사실 부동산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통째로 하나 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기간에 따라서 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소액 투자는 그런 게 없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한 수익을 내는 음원 선정이 어려워요. 우리가 벚꽃 엔딩, 항상 벚꽃 시즌마다 그 연금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음원이 인기가 있는데 이런 음원이 엄청 많나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고르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미술품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이게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술품이 가격이 이게 한 텀 누군가에게 다른 손으로 넘어갈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넘어갈 때 그때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서 요것도 약간 단점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각 자산의 자체적인 이런 성격도 다 다르고 조각 투자 시장의 특성에 관련한 리스크도 시장에서는 이 조각 투자 관련한 이 토큰 증권이 활성화됐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자 주가는 급등을 했죠. 갤럭시 SM이 상한가, 또 핑거라는 기업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K옥션, 이런 서울옥션 등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각 투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말씀드렸던 안정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시도를 하지 않았고 또 다시 뭐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사용하는 MTS에 이게 들어와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쉬워졌다라고 한다면 저도 한 번쯤은 좀 도전해 볼 법한 그런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테마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한 법제화가 될 때까지는 출렁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여러분 리스크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요 토큰 증권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